며칠 전 공개하자마자 디즈니 플러스 1위를 차지한 조각도시 5화 그리고 6화가 풀렸고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1화부터 4화까지는 한국판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호평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게 만들었죠. 특히 4화 마지막에 죄수들이 어딘가로 이송되며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상태로 5화가 시작된 건데 조금 흔한 소재였던 감옥물을 곧바로 서바이벌로 만들어버리며 감옥 액션에서 데스게임으로 가는 장르의 전환을 이뤄냈죠. 아이 씨발 장난하냐? 니들 이거 허락 받고 하는 짓이야? 니들 이거 싹 다 고소할 거야 씨. 그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도경수는 사람을 도구보다 못한 존재로 보는 사이코패스를 아주 완벽하게 연기했으며 근데 원하는 게 뭐라 그랬죠? 지창욱은 영혼을 갈아 넣은 복수자 연기를 해냈고 감초 같은 조연 캐릭터들의 활약이 빛을 발하는 회차였죠. 그리고 막바지엔 박태중이 탈출을 시도하는 모습과 그걸 저격하는 안유한을 보여주며 다음 회차에 대한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는데요. 때마침 7, 8화 예고편이 뜬 만큼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온 다른 영상들과 비교해 어떤 떡밥들이 숨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씨, 태중아 7, 8화 예고편은 박태중이 복역을 마친 노용식을 찾아가며 시작되는데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태중의 상태를 보아 안유한이 쏜 총에 맞았거나 총에 맞지 않았더라도 탈출한 뒤 위험한 일이 있었던 것을 유추해볼 수 있죠. 특히 이 장면에서 박태중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자동차 경주에서 입었던 것과 다른 바람막이 형태의 후드 집업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전에 풀린 티저 예고편에 이런 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용식 아저씨를 찾아간 건 탈출 직후가 아니라 탈출하고 박태중이 다른 일을 한 뒤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스스로 다 뒤진다며. 근데 내 아바타는 왜 밖에 돌아다니는데 왜? 어디서 할 거야 이거? 그리고 박태중이 성공적으로 탈출한 사실이 밝혀지며 백도경은 엄청난 불만을 쏟아놓는데요. 여기서 나온 멘트들이 조금 중요합니다. 먼저 백도경이 박태중을 자신의 아바타라고 말했다는 건데요. 근데 내 아바타는 왜 밖에 돌아다니는데 왜? 다시 말해 박태중처럼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군가를 대신해 감옥에 간 사람을 아바타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스스로 다 뒤진다며. 이는 곧 박태중 외에 다른 피해자들은 무기력한 마음에 자살을 선택했으며 박태중이 특이 케이스라는 것이죠. 게다가 안유한은 자신의 장난감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편입니다. 뭐 이렇게 금방 무너지냐, 재미없게. 그러나 박태중은 이런 상황에서도 잡초처럼 살아남았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할 텐데 하필이면 안유한이 사이코패스라 박태중에게 더 큰 호기심을 느낄 것 같죠. 그리고 백도경은 그동안 요한을 은근히 깔보고 긁었는데 안돼 진짜 재밌게 산다. 어? 내 얘기 어디 가서 막 하면 곤란한데. 에이, 영업되고 좋지 뭐. 이번 예고편에서도 안유한을 막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백도경의 태도가 앞으로 안유한의 심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죠. 또 놓쳤어요? 탈옥하자마자 살만하네. 그리고 박태중이 어떤 여자를 엎어치기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곳은 노용식 아저씨의 작업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엎어치기 당하는 여자는 작업실을 공격한 안요한의 직원이거나 아니면 박태중을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한 노용식 아저씨의 딸 은비일 가능성이 높죠. 안 그래도 사진을 보고 불만을 표한 적이 있는 만큼 진짜 가족 같다. 은비가 태중에게 적대적으로 대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중을 놓쳤다고 열받은 안요한의 대사가 등장하는데 또 놓쳤다고 했습니다. 또 놓쳤어요? 다시 말해 이미 탈출한 박태중을 안유한이 잡을 수 있는 상황이 한 번 더 온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또한 모종의 이유로 탈출한 박태중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후 여자 암살자가 박태중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박태중을 잡을 수 있는 찬스였거나 아니면 박태중을 놓친 후 본격적으로 암살자를 풀기 시작한 뒤일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안유한이 미친듯이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화가 난 것처럼 보이면서 마치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진짜 사이코패스 면모가 드러나죠. 게다가 이전에 풀린 메인 예고편에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요. 또 놓쳤어요? 이때도 또 놓쳤냐며 누군가를 죽이는 느낌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 박태중을 놓친 사람을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이 여자 암살자가 그 뒤에 고용된 대체자일 수도 있죠. 박태중, 이제 뭘 하고 싶을까요? 그리고 안유한은 자신의 조각품을 집어던지고 박태중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 예상해보는데요. 그 뒤에 김상락 변호사를 찾아간 태중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김상락 변호사는 지금껏 요한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마지막까지 남겨둔 증거마저 없애는 인물로 나왔죠. 혹시 모르니까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말고요.
박태중을 예상하는 안유한 뒤에 김상락 변호사를 찾아간 태중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요한은 태중이 여기 올 것을 이미 예측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 어떻게든 죽인다고 했지. 조각이 뭐야? 결국 박태중은 김상락을 찾는 데 성공했고 자신이 뱉은 말은 지키는 상남자였습니다. 너 어떻게든 죽인다고 했지. 넌 내가 이발 어떻게든 죽인다. 그런데 김상락 변호사의 서류 봉투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고 드디어 조각이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박태중 본인에 대한 것이 아닌 한 여자의 사진과 이동 동선, 거주 지역이 적힌 서류에서 조각이란 단서를 발견했던 건데요. 다시 말해 조각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당한 피해자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앞으로 시리즈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다시 한번 장르가 바뀌는 중요한 지점일 것 같습니다. 이 장면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걸 찾았는데 그건 예고편의 끝장면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죠. 이 사람이 다음 타깃이야. 날 찾고 있었던 거구나. 또 다른 조각이 있단 걸 알게 된 박태중은 조각의 정보를 모아 용식 아저씨에게 얘기해주는데요. 아마도 이때를 기점으로 박태중, 노용식, 그리고 은비가 태중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힘을 합칠 것 같습니다. 태중이 진짜 미친 것 같은 게 어떤 실험실처럼 보이는 곳에 들어가 촬영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이건 바로 조각들의 유전 정보를 채취하는 작업실이었습니다. 태중 또한 이것에 당했죠. 그런데 이때 대사를 들어보면 날 찾고 있었던 거구나. 안유한은 태중이 자기 뒤를 캐고 다닌다는 걸 눈치챘고 어쩌면 이 모든 게 요한이 판 함정일 가능성이 보입니다.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죽더라도 명예롭게 죽어야지. 그리고 용식 아저씨의 작업실에서 다른 조각에 대한 정보를 모으던 와중 태중에게 잘해줬던 교도관 철안이 한 형사를 데리고 용식 아저씨를 찾아온 장면이 보이는데요. 용식을 보고 반가워하는 표정과 동시에 이 형사가 들어가는 건 예상치 못한 표정이죠. 용식 아저씨는 형사가 조각에 대한 단서가 있는 방으로 못 가게 막고 있거나 태중이 숨어있는 곳을 막아주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태중은 발각되어 탈출하려 하고 한 오토바이가 어딘가로 돌진하는데요. 유리문에 정혜어라고 적혀있으며 이건 다른 조각의 정보를 확대해보면 이 여자가 운영하는 헤어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자세한 일은 본편이 나와봐야 할 것 같네요. 왜 주접스럽게 도망을 가? 그리고 박태중에게 쥐약을 투약한 의사가 등장해 태중과 싸우는 장면이 보이는데 이때 싸우는 곳의 벽을 보면 공증수수료 안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받는 법정 수수료이며 아마도 김상락의 사무실일 가능성이 높죠. 다시 말해 김상락이 박태중에게 잡히긴 했지만 이 모든 걸 예상한 안유한이 의사인 척하는 암살자를 보냈고 태중과 싸움이 벌어진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중이 절규하며 돈을 뿌리는 장면이 있는데 이 또한 티저 예고편에 풀린 게 있습니다. 전 죄를 짓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누군가 태중에게 돈 봉투를 보냈고 왜인지 태중은 그 돈을 던져버리는데요. 태중의 발 밑엔 마치 사람의 목처럼 보이죠. 어쩌면 태중을 도우려고 했던 누군가를 안유한이 죽인 뒤 그 사람의 잘린 목과 돈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너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이 새끼야! 그리고 김상락의 사무실에서 폭탄이 터지며 태중이 위기에 처하는 이번 예고편의 마지막 장면이 보이는데요. 앞에서 제가 찾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풀린 다른 예고편과 몇몇 클립들에 숨어있던 장면들을 한번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각이 뭐야? 왜 주접스럽게 도망을 가? 총수앞에 갔습니다. 이렇게 이번 예고편에는 없지만 숨은 장면들을 이어붙이니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고 김상락의 사무실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한 명은 문 앞에서 날아가고 한 명은 창밖으로 날아가는 걸 알 수 있죠. 과연 사무실에서 폭탄을 직방으로 맞은 건 누구일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죽였어. 지금까지 11월 19일에 공개될 조각도시 7, 8화 예고편이었는데요. 제가 못 찾은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조각도시는 현재 스트리밍 중인 점 알려드리며 지금까지 엘플릭스 AP였습니다.